CS 칼럼.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장 김유진입니다. 하구 여러분들은 보라색 손가락을 아시나요? 며칠 전 총선을 했던 미얀마에서는 보라색 손가락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이 보라색 손가락은 25년 만에 치러진 자유총선에 참여했다는 인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투표 후 잉크에 손가락을 찍어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요. 미얀마에서 민주화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인 NLD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화의 꽃, 보라색으로 피어나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미얀마의 이번 총선으로 유독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웅산 수치 여사인데요. 아웅산 수치 여사에 관한 뉴스 기사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아웅산 수지는 27년에 걸친 군부 독재와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웅산은 독립 영웅이고 그가 묻혀있는 곳은 이른바 아웅산 사태로 한국인에겐 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가택연금 등 탄압으로 점철된 아웅산 수지의 27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1988년 8월 8일 이른바 8888 항쟁으로 불리는 미얀마 민주화 시위는 아웅산 수지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군부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참상을 목격한 뒤 민주화 투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녀는 1945년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2살 때 암살당한 뒤 해외로 떠납니다. 88년엔 어머니 간호차 잠시 귀국했던 참이었습니다. 수지는 민주화 운동 세력을 교합해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를 결성한 뒤 199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는 15년 동안 반복적으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 바람에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식엔 남편과 아들이 대신 가야 했고 1999년 영국에서 숨진 남편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야 가택연금이 해제돼 2012년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제도권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총선 승리엔 국제사회의 든든한 지원도 큰 몫을 했습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얀마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인세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차 미얀마를 방문했던 지난해 직접 자택까지 찾아가 수지를 만나는 등 꾸준히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였던 중국도 총선에서 NLD의 승리가 점쳐지자 지난 6월 수지를 중국으로 초청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미얀마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미얀마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군부 독재자 내윈의 1962년 쿠데타 이후 53년 만에 민간의 손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1일 기준 개표 상황을 보면 이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주의 민족동맹인 NLD를 이끄는 수치 여사 앞에 꽃길만 놓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세기 넘게 권력을 잡아온 군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숱한 방해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얀마의 민주화 또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선거 결과에 대한 군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첫 관문으로 꼽힙니다. 미얀마 헌법에는 의회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드러난 일방적 표심을 감안할 때 NLD의 단독 집권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사들은 예견합니다. 문제는 여당이 최종 개표 결과 전체 의석의 8.3% 이상만 확보해도 할당 몫인 25%를 포함해 의석수가 33.3%를 넘어섬으로써 헌법 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군부는 내무, 국방, 국경경비 장관 등 정부 요직의 임명권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
이러한 제약은 미얀마 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 미얀마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따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야당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부의 용인 아래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외국인과 결혼해 영국 국적의 아들을 둔 수치 여사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자녀를 둔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이 수치 여사의 발목을 꽁꽁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치 여사는 다른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아닌 위원회 등 다른 직책을 통해 국정 운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가 대통령 위에서 수렴청정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위에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수치 여사에 대한 좋은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녀의 이면에 주목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수치 여사는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는데 이후 그녀가 민주화 상징에서 현실 정치인으로 조금씩 변해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녀는 2012년 군부가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일각에선 집권 경험이 없고 법에 묶여 대통령 출마를 못하는 아웅산 수치의 한계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1일 기준 선거 후 사흘이 지나도록 당국이 전체 개표 결과를 내놓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군부가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고 부의 영향력이 건재하다 하더라도 미얀마 국민의 강렬하고도 한결같은 민주주의의 염원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한 NLD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민주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의 이번 총선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군부 독재자 정권 이후 53년 만에 민간의 손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세계 각국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0일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끈 NLD가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축하했습니다. 윤 시장은 이날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야당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5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설현하게 된 미얀마 국민들에게 용감한 시민들의 도시 광주가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날은 저항의 역사를 넘어 참여의 역사가 시작된 기쁜 날이라며 보라색 손가락과 함께 민주화의 꽃을 피운 미얀마 국민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개표 과정에서 현 집권당인 USDP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며 어쨌거나 국민의 선택인 만큼 선거 결과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 전이었나요? 저희 방송에서 다루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뉴스 기사에 오르내리는 주제이지요. 지난 11월 6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제에 많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석했었죠. 이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의 총선 승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각까지도 획일화하며 본인들의 주장만을 펼쳐가는 현 정부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